오늘도 늦게 왔네. 진짜 일이 많았던 거야? 이번 주에도 친구 만난다고? 벌써 세 번째 아니야? 아니, 뭐 그렇다고 말한 건 아닌데 그냥 그렇다고. 결혼 3년 차입니다. 이제는 퇴근길에 집에 가는 게 싫어요. 밖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와도 집에서도 또 긴장하게 돼요. 눈치는 늘 제 몫이고 감정은 제 눈치를 보던 그 사람의 표정에 달렸어요. 차라리 혼자였으면 마음은 편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. 사랑을 시작할 때는 그 사람의 자세한 관심이 고맙게 느껴집니다. 하루 일과를 꼼꼼히 물어봐주고 누굴 만났는지 기억해주고 건강을 챙겨주고 식단까지 신경 써주니까요. 그 모든 게 사랑의 표현 같았죠.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관심이 질문이 아니라 확인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. 누구랑 만난다고 했지? 카톡 왜 늦게 봤어? 요즘 좀 피곤해 보여. 그런데 밤엔 또 뭐 하느라 늦게 자? 그 말투에서 따뜻함이 사라지고 표현이 아니라 감시처럼 다가오기 시작해요. 그 사람은 분명히 걱정해서 챙겨주려는 마음으로 하는 말일 텐데. 듣는 나는 점점 위축되고 조심스럽고 내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죠. 가장 위험한 건 그 다음이에요. 말은 안 해도 눈치는 준다는 태도. 잔소리는 직접적으로 하는 말이니까 차라리 낫습니다. 하지만 눈치 주는 말투는 애매하죠. 아니, 뭐 나는 그냥 그렇다는 거지. 그렇게 하겠다면 어쩔 수 없지 뭐. 아니야, 그냥 좀 의아해서. 이런 말 앞에서는 내가 괜히 민감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계속 눈치를 보게 돼요. 이게 진짜 문제였나? 싶어 스스로 의심하게도 되죠.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에 맞추게 됩니다. 원하지 않더라도 싸우고 싶지 않아서 또 말 나올까봐 조심하게 되는 거죠. 결혼은 평생 함께하는 관계예요. 그 말은 곧 평생 그 눈치를 보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. 사람은 말로만 지치는 게 아니에요. 말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눈빛, 말투, 표정.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 깊이, 더 오랫동안 지치게 만듭니다. 특히 잔소리가 많은 사람과 살게 되면 내 일상이 항상 검토당하는 보고서처럼 느껴져요. 잘못한 건 아닌데 괜히 뭔가를 변명하게 되고 다음부터는 그냥 설명조차 하기 싫어져요. 그리고 나중엔 말을 줄이는 쪽이 더 편해지게 됩니다.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계획도 말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마음 편한 상태. 그건 사실상 마음이 이미 멀어진 거예요. 결혼은 내가 가장 나답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해요. 눈치 보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살면서 가장 큰 위로가 되거든요. 그런데 그 반대의 사람이 옆에 있다면, 계속 눈치 보고 조심하고 해명하듯 말하게 된다면, 그건 함께 늙어가기보다 함께 조용히 무너져가는 관계일지도 모릅니다. 사랑은 표현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너무 많거나 일방적일 때 더 무섭게 변질됩니다. 그러니 결혼을 고민하는 시점이라면 꼭 생각해 보세요.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말하고 싶은 걸 자유롭게 말하고 있는가?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눈치 보지 않고 말할 수 있는가?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과의 대화가 날 살리는가? 아니면 숨막히게 하는가? 그 대답이 숨이 막힌다라면 지금 당신은 가장 중요한 신호를 이미 받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. 결혼 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건 매일같이 똑같은 말싸움을 하는 것도 한 번씩 터지는 큰 다툼도 아니에요. 진짜 무서운 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침묵 속에서 무너지는 마음이에요. 눈치를 주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침묵은 더 깊고 더 길게 찾아옵니다. 아니야, 괜찮아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전혀 괜찮지 않은 표정. 그냥 좀 의아해서 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판단과 실망이 들어있어요. 이런 사람과 살면 어느 순간부터 말을 아끼는 내가 편해져요. 왜냐면 말을 해도 그 말의 의도보다 말투를 먼저 평가받고 그 말의 맥락보다 타이밍을 지적받거든요. 그런 말은 왜 지금 해? 그걸 왜 나한테 말해? 아니, 뭐 내 생각은 안 궁금해? 결국 말은 줄어들고 표현은 적어지고 서로를 향한 기대도 사라져요. 처음에는 상대방이 왜 삐졌는지 몰라서 고민하고 그 다음엔 또 삐졌네라고 피하게 되고 나중엔 그래, 어차피 또 그럴 거잖아 라는 체념이 남아요.
잔소리도 마찬가지예요. 사소한 부분을 반복해서 지적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사소한 지적들이 쌓여 결국 자존감 자체가 훼손됩니다. 그렇게 입고 나가면 추워. 물은 꼭 따뜻한 걸로 마셔야지. 너 요즘 자세 이상해, 피곤해 보여. 이런 말 한두 번 들으면 고마울 수 있어요. 근데 매번 매일 모든 행동에 이런 말이 따라붙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감시예요. 그리고 그 감시는 나를 위한 조언이라는 말로 포장돼서 내 반응조차 틀린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. 내가 괜찮다고 말해도 아니야, 그건 너가 몰라서 그래. 내가 좋다고 말해도 그건 네가 아직 어려서 그래. 그 사람 기준에 내가 맞춰줘야 비로소 사랑받는 느낌이 들어요.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랑은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존중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. 눈치를 주는 사람은 자기 감정을 직접 표현하지 않으면서 상대가 알아주길 바랍니다. 잔소리가 많은 사람은 상대가 자기 방식대로 살아주길 원하면서 그걸 배려라고 생각하죠. 이 둘의 공통점은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겉으로 보기엔 나를 생각해주는 것 같고 세심하게 챙겨주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 모든 행동의 중심엔 나밖에 없어요. 난 이런 게 싫으니까 네가 바뀌어줘. 내 기준엔 이게 맞으니까 넌 그걸 따라줘. 그 말의 포장만 달라졌을 뿐 결혼 생활에서 상대에게 맞추는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무너지게 돼 있어요. 왜냐하면 사람은 평생 눈치 보면서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.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매번 말할 때마다 눈치 보고 혼자 해석해야 하고 내 감정을 조절하면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면 그건 연애도 결혼도 아닌 관계 유지 노동일 뿐이에요. 더 안타까운 건 이런 관계에 빠진 사람들은 처음엔 스스로를 탓합니다. 내가 너무 예민한가? 내가 말을 너무 안 들었나? 내가 더 맞춰줬어야 했나? 하지만 아니에요. 감정이 지치는 건 이유가 있어요. 감정은 거짓말을 못하거든요. 사랑하는데도 피곤하고 좋아하는데도 마음이 가라앉고 오래 함께하고 싶은데도 말수가 줄어들고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의 말투, 태도, 그리고 당신이 눈치 보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에요. 결혼은 평생을 함께하는 선택이에요. 그 말은 그 사람의 말투, 시선, 판단 속에서 내가 매일 나를 지켜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죠. 그러니 제발 결혼 전엔 나답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? 내가 위축되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인가? 그걸 꼭 확인하세요. 사랑은 당연히 노력해야 하는 감정이지만 표현을 억제하면서까지 유지해야 하는 관계라면 그건 이미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. 눈치를 주는 사람은 결국 상대에게도 눈치를 보게 만듭니다. 잔소리가 많은 사람은 결국 내 안의 목소리조차 작아지게 만듭니다.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이지 작아지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. 내가 더 나다워지는 관계, 그게 진짜 사랑이고 그럴 때 비로소 결혼이 의미가 생깁니다.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더 나다워질 수 있어야 한다. 더 착한 사람, 더 참는 사람, 더 조심스러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 잊지 마세요. 결혼은 마음을 확인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 보는 것입니다. 그리고 만약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자꾸만 당신을 작게 만들고 있다면 그 사람과 결혼을 고민하기 전에 당신 자신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더 많은 영상은 채널 홈을 확인해주세요.